사실 그 예민함과 섬세함이 저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저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환자분들. 네. 일단 우리가 그냥 생각해봤을 때 섬세하다랑 예민하다 들었을 때 너 섬세해 이 말 들으면 기분 어떠세요? 기분 너무 좋아요. 너 좀 예민해. 기분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스페인의 정서를 잘 드러내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또 시향을 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향수를 좀 맡았을 때 어떤 연예인들이 떠오르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맡자마자 김유정 씨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그 아역 시절부터 지켜봐온 그쵸. 그 배우 김유정 씨가 뭔가 상당히 깔끔하고 좀 단정한 느낌인데 친해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왜 이렇게 떠올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제 경험에도 우리가 왁자지껄한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는 조금 이제 대면대면하게 있다가 집에 가는 방향이 우연히 겹쳐서 같이 가게 됐는데 오히려 그때 막 같이 둘이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친해지는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김유정 씨도 친해지면 뭔가 단아하고 그런 깨끗한 매력이었지만 친해지면 너무 재미있는 매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아마도 스틸레사가 조금 나 향수야 하는 느낌보다는 좀 균형과 이 조화 속에서 섬세한 그 절제력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쩌면 김유정 씨가 좀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저는 사실 박신혜 씨 아, 박신혜 씨. 하고 약간 신세경 오. 이런 분들 좀 떠올랐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알진 않지만 TV에서 볼 때 이미지랑 실제 약간 이미지가 많이 다르대요. 실제로는 되게 내향적인 분들이고 글 쓰거나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MBTI를 따지자면 약간 그 E 성향보다는 I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 많은 곳에서 못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잘 맞춰주고 감정을 잘 쓰고 그리고 잘 공감도 잘 해주는데 거기서는 약간 피로감을 느끼고 여러 사람 모임보다는 뭔가 1대1의 모임들을 더 선호하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 말이 많진 않지만 눈빛은 따뜻하고 되게 선하고 깊은 사색과 철학을 즐기는 MBTI로 말하면 INFJ나 ISFJ 뭔가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향기라고 좀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좀 섬세함과 뭔가 절제력, 균형이 어우러지는 두 분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그 예민함과 섬세함이 저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저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환자분들. 네,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 기질 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가 그냥 생각해봤을 때 섬세하다랑 예민하다 들었을 때 너 섬세해 이 말 들으면 기분 어떠세요? 기분 너무 좋아요. 너 좀 예민해. 기분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섬세한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특히 초진일 때 성격 어떠신지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되게 일단 이런 분들은 일단 이 질문에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려워하세요. 네. 그럼 제가 아무거나요. 어떤 남들의 말에서 긴장도가 높아요. 그래서 정답을 맞춰야 할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섬세하기 때문에 내가 삐죽삐죽하게 예민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그 사람 질문에 맞춰 대답하고 싶은 만큼 즉 타인의 반응들에 내가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싶어지는 거, 잘 응대하고 싶어지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싶은 게 섬세함이에요. 그럼 예민하면요? 섬세함은 일단 방향이 밖으로 가요. 그 사람에게 내가 섬세하게 대한다, 외부 자극에 내가 섬세하게 대응한다 이렇게 가깝다면 예민함은 내적인 거예요. 약간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보면 그 반응도 다르거든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섬세한 분들인데 제가 보통 성격 어떠세요라고 하면 대개는 좀 예민해요. 라고 그쵸.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레 제가 겁을 먹죠. 맞아요. 그리고 나는 이미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떤 부분이 예민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남들 얘기도 들으면 너무 쉽게 피곤해지고 그리고 남의 감정을 들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거나 또는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피해를 주는 것 같다. 근데 사실은 너무 조심해서 피해를 뭘 주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민함으로 느끼면 제가 딱 단어를 바꿔드리거든요. 아 이거는 예민한 게 아니고 섬세한 건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서 피해 주는 게 어디 있겠냐. 그렇죠. 이게 피해를 줄 것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절대 피해를 안 준다. 그럼 또 그 다음에 그분들이 꼭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제가 자가 테스트 했는데 저 HSP던데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네. 혹시 HSP 들어보셨어요? HSP는 처음 들어봐요. 뭔가 영어로 된 정신과적 질환 ADHD? 비슷한 걸까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즉 자기 생각이 되게 많고 찾아보고 이미 테스트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어떤 유형인지를 이미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HSP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다 찾아보고 검사해봐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네. 그만큼 자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사실 또 자기를 문제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HSP는 Hypersensitivity Person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초민감자, 초예민자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정신과 질환은 아니고 제가 이 용어를 조금 설명드리면 1990년대에 일레인 아론 박사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주창했던 일종의 기질?
특성 같은 거거든요. 전체 인류의 15에서 20% 정도나 차지하는 많은 유형이라고 하고 네.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섬세하고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 감각기관이라든지 타인의 감정 그리고 심미안이 있고 약간 직관력이 높고 예술적인 감수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약간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카페에서 공부를 못한다. 너무 짜증이 나서 시끄러우니까. 네. 타인의 감정, 뭐 소리 이런 것들 너무 예민해진다. 진짜 예민한 분들은 도서관에서도 공부를 못한다. 그렇죠. 그 정적 속에서 책 넘기는 소리가. 네. 때로는 내 아예 침 삼키는 소리. 그렇게까지 예민하신 분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밖에 나가고 하다못해 대문 여는 순간부터 이런 자극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 중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타서 나는 타인의 향수 냄새 그리고 층간소음 이런 여러 가지 자극에 너무 민감해서 사실은 세상이 나에겐 너무 자극이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 좀 이렇게 예민하냐 이런 자극을 계속 맞아요. 받아오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문제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질환도 아닐 뿐더러 이분들이 꼭 단점만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어떤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섬세하니까 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덜할 것 같고 그쵸. 사실 저도 좀 섬세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민한 건지 섬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섬세하다 보니까 뭔가 저 사람한테 감정을 살피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실수할 일도 좀 줄어들고 배려심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꼼꼼해지고 그런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게다가 이런 분들이 조금 내향적이기 때문에 네. 깊은 생각과 사색 또 철학 이런 거에서 깨달음을 좀 얻기도 해서 인생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의 감정이라든지 나의 감정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절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잘 공감해주고 잘 배려해주고 타인에게 호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심미안이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감성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향기를 맡거나 또는 같은 음악을 들어도 거기에서 풍부한 즐거움을 느끼거나 예술적인 감흥, 창작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하긴 예민하거나 섬세하신 분들은 뭔가 산책 촉각에 서 있으니까 뭔가 하나를 맡더라도 더 깊은 향유가 가능할 것 같네요. 저도 진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ADHD인가요? HSP인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HSP 자체는 질환이 아니고 특성이기 때문에 그냥 성향으로도 또는 불안 장애로도 네. 약간 방향이 다른 부분들은 ADHD는 우리 아까 예민함처럼 나의 내적인 자극, 뇌의 활동 자체, 전두엽 활성이 떨어져서 내가 집중이 안 되고 내가 예민한 것들의 특징이라면 HSP는 나의 감정도 그렇지만 특히 외부 자극, 즉 필터로서 외부 자극을 입력을 받는데 민감한 것들 요것들이 좀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민하신 분들이 좀 HSP 성향이신 분들이 뭔가 어떤 대처법이랄까요?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하는데 사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게 질환은 아니지만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말한 것처럼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타인에게 너무 공감하다 보니까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마음 아파해서 내 기분까지 영향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좀 이용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감정 쓰레기통. 맞아요. 그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들어주고 너무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네가 힘든 거 알지만 내 얘기 좀 들어줘. 근데 또 잘 들어줘요. 집에 와서 이제 이틀간 못 일어나요. 번아웃이 와서. 근데 또 거절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나는 늘 예민하다는 꼬리표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마음을 단련하는 트레이닝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HSP 성향이신 분들이 좀 나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예민하다, 섬세하다 말을 바꿨던 것처럼 나에게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지 않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꼭 이런 분들은 정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분이 직업적으로 소리를 질러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들을 가르쳐요. 근데 아이들이 말 잘 들으면 좋지만 사실은 너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가르쳐서 좋게 말하고 타일러도 보고 사탕도 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수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단호한 말투. 그렇죠. 때로는 선생님이 너희한테 벌을 줄 수 있다, 벌을 준다가 되는데 집에 와서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과했나? 혼내는 메시지는 맞는데 내가 너무 발끈했나? 방법이 내가 미숙했다. 그런데 사실은 기승전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에 사실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수용과 관대함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해요.
객관적으로 좀 그 상황을 바라봐야겠네요. 맞아요. 두 번째는 이분들은 정말 스트레스 푸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가족과의 3박 4일 밀착한 여행이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좀 힘들어요. 예민하면 아무래도 가족도 내가 아닌 남이기 때문에 자극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가족들의 말투, 그리고 예를 들면 감정선 있잖아요. 여행하다 보면 사실 은근히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뉴를 시켰는데 이 사람은 깔짝깔짝 맞아. 이 사람 맛있게 먹으면 이 사람한테 배고플 텐데 맞아요. 그럼 이제 나가서 내가 초코바로 사와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수시로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경계 설정이 꼭 필요해요. 경계 설정이요? 예를 들면 배고프면 말하겠지. 그리고 내가 다 이 사람을 구해줄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식사는 각자의 시간이지 나는 지금 뭘 먹어야 되지? 이렇게 타인과 나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정말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면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제가 진료실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웹툰이나 웹드라마에서 이 장면이 나왔다. 그러면 이 주인공은 어떻게 할 것 같은지.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쵸. 제 3인칭으로. 그러면 그냥 일단 내 밥 먹어야지 어떡해요. 그리고 한 살 다 나아간다면 혹시 입에 안 맞아? 물어보고 그냥 물어보는 거죠. 혼자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미리 뭐 메뉴를 더 시키거나 뭘 나가 사오거나 이 사람의 감정을 미리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어봐서 그 사람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괜찮은데 내가 오늘 구내염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뭘 먹어도 좀 안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감정의 톤에 맞춰서 내가 미리 뭔가를 하면서 내가 지치기보다는 경계를 설정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런 분들에게 자기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잠깐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10분 15분이라도 혼자 산책을 한다거나 그리고 일상에서는 특히 이런 분들에게는 명상이나 요가나 깊은 사색, 독서 이런 것도 잘 어울려요.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꼭 가지면서 깊은 사색과 내면의 시간을 가지는 것들이 뭔가 에너지를 채우는 부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나눠본 이 섬세함과 애매함 사이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조금 한 번씩 예민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주변으로부터 그런 소리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나에 대한 경계 설정을 통해서 이거를 현명하게 좀 극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그런데 향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맡아봤던 누구나 사랑할 만한 남녀 공용 향수 우리가 수틸에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 오늘 향수 이야기 들어보시고 나도 평소에 궁금했던 향기 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도 이 마음이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선물도 드리잖아요. 당연하죠. 저희가 댓글 남겨주시거나 또 궁금한 분들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저희 이유주에서 마음을 치료하는 사세 정품 사세로 증정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